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가까이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리고 계시진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목 안에서는 뭔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막을 수 없는 그것.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대화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상대방이 슬쩍 뒤로 물러서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입냄새 나는 것 같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손자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가 아침에 뽀뽀하는 걸 피한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 문제를 갖고 계실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입냄새 문제는 너무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주제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내과에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 문제의 진짜 원인. 그리고 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침할 때 가끔 작고 노란 알갱이가 툭 튀어나온 경험 있으세요? 그걸 손으로 눌러보면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것 말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 입냄새의 진짜 범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편도결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목 안쪽 편도라는 부위에 생기는 딱딱한 덩어리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루에 3번씩 양치질 하는데 왜 입냄새가 날까? 구강청정제도 쓰고 치실도 쓰는데 왜 안 없어질까? 답답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 앞쪽을 깨끗하게 닦아도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 칫솔이 닿지도 않는 목 깊숙한 곳에요. 편도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을 크게 벌리고 거울을 보면 목전 양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만약 잘 안 보이시면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비춰보세요. 그게 바로 편도입니다. 어렸을 때 목이 아파서 고생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열이 펄펄 끓고 침 삼키기도 힘들었던 그때, 바로 이 편도에 염증이 생긴 거였어요. 편도는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파수꾼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생기는 겁니다. 어렸을 때 편도염을 자주 앓으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면 편도 표면이 점점 거칠어져요. 원래는 매끈했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마치 달표면처럼요. 바로 이 작은 구멍들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편도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편도 표면에 움푹 파인 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홈이 왜 문제냐고요?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밥알, 고기 조각, 야채 조각들이 이 작은 틈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부드러운 음식 찌꺼기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침 속에 칼슘 성분이 달라붙고 죽은 세포들이 모이고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크기는 정말 다양해요. 어떤 건 쌀알만큼 작고 어떤 건 콩알만큼 크기도 해요. 색깔도 하얗거나 노랗거나 때로는 갈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냄새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맡아보신 분들은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썩은 계란 냄새, 하수구 냄새,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 지독한 냄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 계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 10명 중 4명 정도가 살면서 한 번쯤은 편도결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어떤 분들에게 더 잘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어렸을 때 편도염을 자주 앓으셨던 분들이에요. 염증이 반복되면서 편도 표면에 홈이 깊게 파였기 때문이죠.
둘째, 코가 자주 막혀서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입니다. 입으로 숨 쉬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침이 적게 나오는데 침은 자연스럽게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셋째,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위산이 편도를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기 쉽거든요. 넷째,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피곤하신 분들이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편도의 방어 기능도 약해져서 세균이 더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내 증상이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 있도록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입냄새입니다. 그런데 이 입냄새가 보통 입냄새하고는 좀 달라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민트 사탕을 먹어도 금방 다시 나는 그런 냄새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다가 입을 열었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지죠. 두 번째 증상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침을 삼켜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생선가시가 걸린 것처럼 목이 답답한 거죠. 이 느낌 때문에 자꾸 헛기침을 하시게 되고요. 세 번째는 기침할 때 갑자기 작은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별로 아픈 것도 아니고 목에 가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캐하고 기침이 나오면서 뭔가 나오는 느낌. 그게 바로 편도 결석이 떨어져 나온 거랍니다. 네 번째 증상은 목이 따끔거리거나 아픈 거예요. 편도 결석 자체는 사실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목이 불편해지는 거죠.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목만 계속 아픈 느낌이 드시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증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귀가 아픈 겁니다. 편도 문제인데 왜 귀가 아프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편도와 귀는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도에 문제가 생기면 귀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비인후과 가서 귀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계속 귀가 먹먹하고 아프시다면 편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레이저로 제거하거나 수술하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가글이에요. 가글은 맨날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잘못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글할 때 입 앞쪽에서만 물을 헹구고 뱉어내시거든요. 그런데 편도는 목 안쪽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 앞쪽만 헹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이나 가글액을 입에 머금으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천장을 보듯이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주세요. 각도는 대략 45도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많이 젖히면 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리를 내면서 목 깊숙한 곳까지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그냥 가글가글 소리만 내시면 안 돼요. 목젖 부근까지 물이 진동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실 거예요. 물이 코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10초 정도만 가글하고 끝내시는 건데 그건 너무 짧아요. 편도 결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30초는 해주셔야 해요. 물론 너무 오래 하면 목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30초에서 1분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 3번, 그리고 자기 전에 1번, 총 4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전 가글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밤에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자기 전에 제대로 가글만 해주셔도 아침 입냄새가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오는 걸 싫어한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입냄새 때문이었어요. 이분께 이런 가글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 먼저 안아달라고 해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침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침도 방법이 있거든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을 때 보통 에헴 정도로 가볍게 기침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편도 결석을 빼내기 어려워요. 제대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주세요. 배까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캐헥 하고 강하게 기침해보세요. 마치 목에 걸린 가래를 뱉어내듯이요. 이때 배에 힘을 주면서 하시면 더 강한 압력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입을 살짝만 벌리고 혀는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도에서 나오는 공기가 편도 쪽으로 집중돼서 결석을 밀어내는 효과가 커집니다. 한 번에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세 번 반복해보세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세 번째로 요즘 많이 쓰시는 워터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치아 사이 음식물 빼는 데 쓰는 그 기계예요. 이걸 편도 관리에도 쓸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강한 물줄기로 편도 표면을 씻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편도는 생각보다 연약한 조직이라서 너무 세게 하시면 다칠 수 있어요. 처음엔 꼭 가장 약한 세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편도의 하얀색이나 노란색 덩어리가 보일 때만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데 억지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워터픽 노즐은 편도에서 대략 5cm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세요. 너무 가까이 대면 위험해요. 그리고 한 곳에만 계속 쏘지 마시고 편도 전체를 골고루 훑듯이 움직여주세요. 샤워할 때 샤워기로 몸을 씻듯이요. 한 번에 1분 정도면 충분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요. 바로 혀 운동이에요. 도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세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 혀를 뒤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해보세요. 침을 삼키는 것과 비슷한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하면 목 안쪽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편도 주변을 자극하게 돼요. 마치 목 안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작은 결석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엔 어색해도 며칠 하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을 써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정말 훌륭한 천연 항균제거든요. 집에 있는 일반 소금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너무 짜면 오히려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간을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이 소금물로 앞서 말씀드린 가글법을 해주시면 돼요.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도 죽이고 편도 주변 염증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꾸준히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먹는 걸 잘못 드시면 소용없거든요. 물은 정말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드셔야 해요.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물은 자연스러운 세척제 역할을 해요. 편도 주변을 계속 씻어내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쌓이는 걸 막아주거든요. 특히 식사 후에 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음식물 찌꺼기를 바로 씻어내니까 편도 홈에 끼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선생님, 저는 식사 후에 커피나 차만 마셨는데 이제 물을 마시니까 정말 다르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녹차도 정말 좋아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편도 주변의 나쁜 세균을 죽이고 염증도 가라앉혀줍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드시면 되는데 너무 뜨겁게 드시지는 마세요. 뜨거운 차는 오히려 편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도움이 돼요. 여기 들어있는 유산균이 입안과 목 안의 세균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나쁜 세균은 줄이고 좋은 세균은 늘려주는 거죠. 특히 플레인 요거트를 추천드려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세균 번식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은 가래를 늘려서
편도 주변에 끈적한 분비물을 만들 수 있어요. 술은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요.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매운 음식이나 너무 짠 음식도 편도를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많은 걸 다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제대로 된 가글법부터 시작하시고 내일은 물 마시는 양을 늘려보시고 모레는 혀 운동을 해보시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편도 결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없애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관리하시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편도가 심하게 붓고 아플 때, 고열이 날 때, 목소리가 변할 때, 음식을 삼키기가 너무 힘들 때, 숨쉬기가 어려울 때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편도 결석이 아니라 심각한 염증이나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또 편도 결석이 너무 크거나 깊숙이 박혀 있어서 집에서 아무리 해도 안 빠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특수한 도구로 안전하게 제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어요. 절대로 날카로운 도구로 편도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쑤시개, 핀셋, 바늘 같은 걸 사용하다가 편도에 상처를 내면 더 심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서 짜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에는 세균이 정말 많거든요.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백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편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편도 표면을 거칠게 만들거든요. 금연하신 지 한 달만 되어도 편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술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은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침 분비를 줄이거든요. 침은 자연스러운 항균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완전히 끊지는 못하시더라도 양을 줄이시고 술 드신 후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편도의 방어 기능도 약해져서 세균이 더 쉽게 자리 잡게 돼요.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 환자분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이신데 평생 편도 결석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모임도 안 나가시고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주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어제는 옛날 친구들하고 식사도 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기만 하면 돼요. 처음 며칠은 좀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로 가글하고 식사 후에 물 한 잔 마시고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가글하는 것. 이게 습관이 되면 편도 결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가까이 이야기하는 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 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우자와 아침에 뽀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마음 편하게 웃으실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걸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편도 결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문제예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아세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제대로 된 가글법을 연습해보세요. 내일은 물을 평소보다 2잔 더 마셔보세요. 모레는 혀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어느새 여러분의 편도가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 거울을 보시면서 아, 정말 달라졌네라고 느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거예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건강해 보여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편도 결석 관리는 평생 가는 습관이에요. 한번 좋아졌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계속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편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우신 내용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즐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